물론 결과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많았죠.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를 늘려드리는 헨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던 부동산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강의를 대체 뭘 들으셨는지 추천을 해달라, 부동산 강의를 어떤 걸 들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 부동산 강의에 대한 것, 두 번째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좀 놀랐던 점들, 세 번째는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후회한 점, 네 번째는 주의할 점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부동산 강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알기 전에는 사실 적금 예금밖에 몰랐기 때문에 어떤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10만 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조금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근로소득 이외에 돈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영역이구나. 그냥 쓰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물론 결과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많았죠. 첫 번째, 부동산 강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동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빌라, 그리고 경매, 세금, 이런 모든 강의를 들어야 되냐?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모두 들은 건 아닙니다. 부동산에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강의를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책이나 유튜브 블로그로 경매도 공부를 해봤고,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전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금씩 얕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나한테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 한 분야만 좀 팠거든요. 이제 그 분야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 시세 차익형, 부동산 전망, 그리고 지역 분석,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강의만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강의나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투자를 안 하신 분이 있어도 한 번만 투자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투자를 한 번 하신 분들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제 주변 투자자분들도 이제 투자를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인장하고 또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면 다시 재투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부동산 강의를 들었을 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20대에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나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봤을 때 20대는 별로 없고 이제 30대 초반부터 이제 그 40대, 50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허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리스크가 적다고 해도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지 못하는 투자 종목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주식을 많이 하지 사실 부동산을 하는 분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갈 때면 항상 돈 버는 사람만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놀랐던 사실 하나는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종잣돈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뭔가 대출을 받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뭔가 투자를 진행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은 전부 다 있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대출을 끌어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대출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대출, 레버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은 사실 그 수익률을 많이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 대출 관련된 부자들이 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꼭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대출이란 걸 일으켜서 감가상각이 되는 어떠한 물건의 소비를 하면 안 되고 대출을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 게으르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근데 부동산 관련 스터디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러 가면 나 진짜 게으른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는 거의 없고 30대, 40대 그 이상인 분들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백수일까요? 직장인, 주부, 거기다가 육아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 시간들을 쪼개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임장을 가고 투자를 하고 부동산 물건들을 관리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새벽 기상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스터디 할 때는 이제 과제 한다고 밤새서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아, 나 진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부동산도 어떤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구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나 스터디 하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후회하는 점.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저번 영상에 이제 자산을 7억 증가시킨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 이제 내가 만약에 재작년에 시작을 했더라면 재재작년에 시작을 했더라면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2016년이었으면 이제 세종을 들어갈 수 있었고 2017년이었으면 대전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내 자산은 몇 배가 더 불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뒤에, 2년 뒤에 또 똑같은 분들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거를 왜 이제 알았을까? 마지막, 강의를 들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저도 사실 이상한 분의 강의를 들을 뻔했어요. 1시간에 그때 400만 원인가? 500만 원짜리 강의였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비싼 강의를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강의를 들음으로써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을 생각을 하면 솔직히 아까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돈이 많은 거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 투자했을 때 종잣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모은 돈으로는 강의를 듣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 우리 오빠가 계속 400만 원짜리 1시간에 400만 원짜리인가 500만 원짜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 강사의 강의나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죠. 그리고 우리 오빠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결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이 PD수첩에 나왔어요. PD수첩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듣기 전에 그 강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무료로 뿌린 정보들, 블로그나 유튜브에 무료로 뿌린 정보들이 나한테 진짜로 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액부터 듣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몇백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좀 저렴한 강의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 조금 높은 금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처음 접하신 분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용어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책부터 읽으셔야 돼요. 책. 그러니까 요새는 저는 책을 많이 읽진 않은 편인데 초반에는 이제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읽었거든요. 뭔가 용어에는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강의를 듣고서 뭐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흡수력이 달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물어보시겠죠. 책은 뭐 읽으셨냐. 부동산 초보 관련 재생 목록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부동산 관련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라는 게 무형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1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도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1만 원짜리 강의가 있는데 1만 원짜리를 강의를 듣는데 인풋에서 끝입니다. 그럼 그 강의는 1만 원짜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강의를 토대로 나름대로 지역 분석도 해보고
자기가 혼자서 또 따로 공부를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강의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진짜 괜찮은 물건을 사면 이 1만 원짜리 강의는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 뽑아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하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